네, 이번에는 국회 법사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박주민 의원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그냥 거두절미하고 법무부 업무 보고를 유예 조치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납득이 좀 안 가고요. 네. 아까 이제 말씀하신 거 제가 들었는데 네. 의견을 가질 수 있죠. 그리고 의견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유로 업무 보고를 받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좀 이해가 안 되는 거고요. 네. 인수위가 그런 이유로 과연 보고를 거부할 필요나 그런 권한이 있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이용호 의원은 이제 그 간사를 맡고 있는 이용호 의원은 냉각기를 갖고 나서 나중에 보고를 받을 거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결국 보고는 받겠죠. 예. 보고는 받겠고 예. 인수위 보고라는 게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들었기 때문에 네. 어떤 새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거거든요. 예. 근데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유로 보고 자체를 받지 않았다. 이거 자체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보고는 받을 겁니다. 그래요. 아무튼 혹시 박범계 장관하고 이 관련해서 좀 그 얘기 나눠보신 적 없으세요? 없습니다. 예. 그래요. 네. 자, 그러면 그 인수위에서 이 전격적으로 업무 보고를 유예 조치한 그 배경을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무래도 이제 그 법무부 쪽을 좀 길들이려고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지금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법을 개정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려면은 국회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국회 의석 비율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럼 훈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바꾸는 방법 이게 벌써부터 거론이 되던데 예. 그런 작업을 하는 데가 법무부입니다. 아, 훈령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작업을 해야 된다. 네. 예. 그러려면은 법무부에 있는 여러 실무자들에게 우리가 이만큼 이 문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또는 우리는 이 문제를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네. 걸 강력하게 보여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근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예를 들어서 박범계 장관이 그러니까 의견을 충분히 가질 수 있죠. 근데 있죠. 예. 공개적으로 이걸 꼭 표명을 했어야 되느냐라고에 대해서는 그 평가가 여러 지점으로 갈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마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아마 이제 지나가면서 그렇게 얘기한 정황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보도에 따르면 기자들이 간담회 하자고 한 게 아니라 그 박범계 장관이 자청을 한 것으로 지금 보도가 나오던데. 그 부분은 제가 좀 제대로 확인을 못했는데 예. 이제 보고를 하게 되면 내용이 나가죠. 네. 어차피 내용이 나가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 사전 설명격으로 한 것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의 지휘나 지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지휘나 지시를 했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항명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마치 무슨 항명인 것처럼 자꾸 받아들이는 것 자체가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보신다. 예.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인수위가 하는 것은 여러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그 의견을 토대로 새 정부의 정책적 방향을 결정하는 단계거든요. 예. 그런데 나하고 생각이 다르다고 얘기해? 이게 뭐야? 무례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마치 인수위가 명명을 할 수 있고 그 명명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항명을 하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 같아서 네. 지금 최근에 논란되고 있는 약간 점령군 같은 모습 이런 것들 좀 보여주는 것 아닌가? 불통으로 가는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런 걱정이 좀 듭니다. 자, 예. 어제 아무튼 법무부의 업무 보고는 일단은 유예, 무산이 됐고요. 나중에 한다고 하니까 좀 지켜볼 일이고, 대검찰청 업무 보고는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사지휘권 폐지라든지 독자적인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직접 수사 확대에 대해서 찬성한다는 입장을 보고를 한 것으로 지금 조금 전에 이영호 간사도 이제 큰 틀에서는 그랬다고 이제 말씀을 주시던데, 네. 대검찰청의 이런 입장을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검찰이야 자신의 권한이 세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어느 정부의 검찰이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검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검찰은 자기 조직의 확대 및 권한 강화를 원하겠죠. 검찰만 그러겠습니까? 경찰도 그러겠고, 국세청도 그러겠고, 어느 부처나 자신의 부처는 커지고 세지고 통제는 안 받고 이러길 원하겠죠. 근데 그 일부 언론은 김호수 검찰총장의 태세 전환 이런 식으로 묘사하던데 이런 시각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은 검찰인 거고요. 예. 어느 정부 하에서나 기본적인 내부 동력은
부처의 확대 및 권한 강화, 통제 안 받는 것도 세 가지겠죠. 그렇다. 검찰만의 문제가 또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조직의 논리가 작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 법무부 장관이나 또는 대통령의 통제, 네. 선출된 권력에 비선출된 권력에 대한 통제가 필요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인수위를 넘어서 국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윤석열 당선인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조금 전에 제가 이제 3개를 나열을 했는데 이 3가지 사안이 전부 법률 개정 사항입니까? 아니면 훈령 개정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보기엔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되는 사안으로 보이고요. 예. 근데 훈령을 이제 개정하겠다는 얘기를 오늘 아침 보도를 통해서 좀 보니까 예.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 행사할 때 요건을 굉장히 엄격하게 해서 사실상 행사하지 못하게 하겠다 이런 취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지휘권이라고 하는 법률 규정은 그대로 두더라도 네. 그러면 어떻게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거냐는 구체적인 규정은 훈령에서 그러니까 바꿔버리면 이걸 확 제한할 수 있다 이런 접근법이라는 건가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훈령에다가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되 할 때는 A, B, C, D, E, F, G의 요건을 갖춰야 된다. 예. 이렇게 정해놓으면은 이제 법률상 권한을 행사할 때 그 훈령을 따라서 행사하는 것이 통상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수사지휘권 행사가 어렵게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전망과 계획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런 문제가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훈령을 통해서 오히려 법률상 제도나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약간 이제 법률 위임의 원칙이라고 하는 네. 헌법상 큰 원칙 이런 것들을 좀 훼손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상위법의 내용을 하위법에 결국은 하위법이 무력화시키는 거죠. 무력화시키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건 이 법률 체계에 맞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 네네네. 예산 편성권 같은 거 검찰이 독자적으로 예산 편성권 갖는 것도 법률을 바꿔야 되는 겁니까? 저는 일단은 그렇게 파악하고 있는데요. 예. 예, 그 부분을 좀 자세히 봐야 될 것 같아요. 다만 아까 이용호 의원님께서 네. 뭐 예산 편성권이라든지 또는 법무부 장관 수사지휘권 폐지를 민주당에서 계속 주장해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예. 20대 국회에서 검찰에게 독자적 예산 편성권을 주는 방안에 대해서 잠깐 얘기가 나온 적은 있어요. 그러나 민주당에서 그것이 다수 의견을 차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예. 약간 그 부분도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좀 이건 좀 상식 문제라 좀 확인차 질문 드리는 건데요. 그러니까 네. 검찰도 결국은 법무부의 이제 외청이라고 봐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예산 편성은 보통 정부 부처가 갖는 거 아닌가요? 그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산 편성권 같은 경우에 이제 정부 부처가 갖죠. 예. 갖는데 예. 검찰에 대한 어떤 민주적인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예. 지금 보면은 수사지휘권이라든지 예산 편성권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봐야 되는 거고요. 네. 일전에 이제 잠깐 인터뷰 때도 질문 드렸는데 직접 수사 범위를 확대하는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직접 수사 범위는 지금 법률에는 6대 범죄에 한정하고 있는데 예. 법률 규정이 뭐 A, B, C, D, E 이런 6대 범죄 등 이렇게 돼 있어요. 네. 자, 그러니까 이제 그럼 시행령을 통해서 확대할 소지가 있는 거고 등이라고 하는 한 글자를 이제 확대 해석하는 내용을 시행령에 담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그리고 6대 범죄가 아니더라도 네. 경찰이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검찰이 수사 관여를 어느 정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실질적인 수사권 확대가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시행령으로 정하게 돼 있어서 예. 저희들이 20대 국회 말미에 법을 개정한 후에도 시행령을 만드는 것들이 진통이 굉장히 많았어요. 예. 그것을 이제 검찰 쪽 방향으로 대거 조정을 하게 되면은 수사 범위 확대, 그다음에 기존의 수사 범위를 넘겼다 하더라도 검찰이 적게 관여했던 것을 전폭적으로 개입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이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네. 박홍근 의원이 새 원내대표로 선출이 됐는데 박홍근 의원이 원내대표 한번 정견 발표에 이 내용도 들어가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떤 입장입니까? 박홍근 새 원내대표는? 지금 최근 우리 당의 대부분의 의원들의 생각은 이제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입장이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원내대표 후보로 나왔던 모든 분들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하나만 좀 보충을 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예. 이 수사지휘권이나 아니면 수사권 조정이나 이런 것들을 한다니까 지금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게 자기네들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자, 근데 보십시오. 수사지휘권 저희가 존속시킨다 하더라도 윤석열 당선인이 임명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을 존속시키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다 하더라도 윤석열 정부 하에 어떤 기관이 수사하고 어떤 기관이 기소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는 더 이상 저희 영역이 아니고 윤석열 후보자 또 당선인 쪽에서 돌아가는 거예요. 네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렇게 제도 개선해도 저희가 저희 범죄를 은폐한다? 이게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 이상적인 모델로 가기 위한 노력을 한다.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다시 한번 정리차 그러면 질문 드리겠는데요. 그러니까 네. 윤석열 당선인이 대통령 취임한 후에 그 공약에 담았던 사법개혁안 방안에 그러니까 추진하는 과정에서 찬반 입장을 밝히는 수준을 넘어서 그러면 그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뭐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라든지 이런 거 선제적으로 개혁 입법하겠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아마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겁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이 그러니까 그 새 정부 출범과 뭐 상관없이 최대한 빨리 진행을 한다 이렇게 지금 의견 공감대가 어제 형성이 됐다로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죠. 예. 그러면 지금 추진하고자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은 수사 기소권 완전 분리 말고 또 뭐가 있습니까?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논의를 해나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검찰 개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개혁적인 방향이 필요하다. 그것은 이제 저희가 여당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예. 뭐 저희 범죄를 은폐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여러 가지 기존에 제기되었었던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받아. 쉽게 말하면 이제 검찰 장악 의혹에서 좀 그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좀 더 이제는 그렇게 비판할 수가 없죠. 저희한테. 탄력적으로 더 추진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오히려 홀가분하게 할 수 있죠. 예.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과 함께했습니다.